사주 분석 특강.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경술년 신사월 을묘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 2020년 6월 1일 월요일 경자년 신사월 을의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공부할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그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바로 4월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면, 을목은 음목이죠.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과 음목으로 목을 나누게 되는데, 양목은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음목은 을목이 되는데, 어저께 아마 5월 31일 일요일 명식은 아마도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궁궐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배를 만들 때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이 된다라고 하면, 음목인 을목은 간목처럼 단단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배를 짓는다, 이런 것은 온당치 않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목이라든가 회초라고 해서, 회초 알죠? 회초리 할 때 그거는 아니고요. 회초라고 해서 이거는 꽃을 피우는 그러한 화초와 같은 그런 것에 해당한다. 뭐 화초일 수도 있고 약간 꽃나무일 수도 있지만, 주 목적이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로 쓰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바로 이 을목에 해당이 되어서, 간목과는 다르게 을목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일간이 왕해도 관사를 쓰지 않는다. 관사를 불용한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목이 굉장히 왕할 때는 관사를 예외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초 회목과 같기 때문에 관사를 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이 명식에서 놓고 봤을 때 똑같네요. 그죠? 이것도 연간의 경금, 이것도 월간에 이렇게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 월간이 신금이죠. 자,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관이에요. 정관. 그래서 관사를 할 때 요 관이 정관을 뜻하는 거고, 요 살은 칠살평관을 뜻하는 것인데, 을목은 이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 정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육진론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 이렇게 좋은 개념의 어떤 관청과 또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좋게 보지만은, 일간의 특성, 을목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봤을 때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을목은 작은 회초, 연약한 화초와 같기 때문에 경금이 있으면 마치 무쇠 같은 것이, 내지는 바위 같은 것이 화초를 갖다가 짓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을목은 경금을 보는 것을 정관이라도 좋지 않고요. 당연히 칠살신금은 바로 면도칼이라든가 가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을목을 상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다시 금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거 반드시 을목이 이 관살, 많은 금에 의해서 을목이 상해를 받거나 다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을목이 태어난 월령 4월이 태어났는데,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4월은 초여름이죠. 초여름. 그래서 굉장히 무덥고 고온하고 건조하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4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는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당연히 화는 왕하지만,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 금은 뭐예요? 금은 사에 이르면 이때는 뭐예요? 장생처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다. 장생처. 그래서 원래 원령 자체에만 금이 있다라고 하면, 원체 화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왕하기 때문에 금이 행세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원령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금의 세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과 같이 이렇게 단단하고 강한 성격이 아니고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금의 세력이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을목은 금방 줄기를 다친다거나 뿌리를 다친다거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관살이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수가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 금은
어떻게 돼요? 생하죠. 뭐를 생하냐면 수를 생하고 또 하는 일이 금은 극해요. 목을 극하죠. 그래서 수가 없다라고 하면 신금, 경금이 바로 을목을 이 경신금이 을목을 상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있게 되면 금은 수를 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수는 뭐예요? 생하죠. 목을 생합니다. 그래서 수가 있게 되면 금생수, 수생목해서 서로 구애가 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명식도 마찬가지로 경신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단 그래도 이 사주가 조금 나은 것은 뭐냐면 그래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 자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개수가 또 투출했다라고 하면 조금 낫겠지만은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금의 기운이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해서 금의 기운이 그렇게 날카롭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도 천간의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경신금이 호시탐탐 을목을 극히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명식에서 좀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은 해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수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4월에 뜨거울 때 고온 건조할 때 수를 보게 되면은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해상충하는 것이 이 사주의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해상충.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수가 핵심적인 수가 깨지는 거고 화도 깨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화가 깨지면 여기에 뿌리를 넣었던 경신금도 좀 약화된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쓸 수 있는 것은 이 사주는 자수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이제 생시에 따라서 생시가 만약에 무인시 같은 정도 되면은 인해 한목해서 사해상충은 면할 수는 있겠지만은 4월에 무토 투출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무인보다는 기묘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해상충 해묘합으로 사해상충을 구제하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능히 을목이 감당할 수 있는 토이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습니다. 단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신금 경금이 을목을 호시탐탐 뭐한다? 공격하려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명식 같은 경우에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세한 내막을 보게 되면 하나가 좋아지게 되면 하나가 나빠지게 되는 거고 하나를 구제하게 되면 또 다른 쪽에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 이것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하면 개미시가 되면 좀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개미시 이렇게 되면은 해미 한목이 완벽하게 짜여지진 않지만은 이렇게 을목이 있는 중에 해미가 있게 되면 이 합력이 거의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상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바운더리 내에서 개수가 투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을 개수가 이렇게 통과시켜 줄 수는 있지만 위치가 좀 중요하죠. 개수가 여기가 금이었고 개수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 아무 구애됨이 없었는데 여기서 먼저 때리고요.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관살에 대한 작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나중에 구제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좀 그렇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자,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똑같이 을목이 4월에 태어났고요. 똑같이 구조는 경금, 신금이 있죠. 근데 이 경금, 신금은 4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는 사해상충 되기 때문에 이 상충되는 것을 구제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큰 관건이고 관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막아줘야 되는 그런 좀 절박한 좀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을목이 뿌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4월에 물이 없으면은 나무 을목이 뿌리가 있다 하더라도 물이 없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을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이 술토는 뭐예요? 건토예요. 건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에다가 4월이기 때문에 물론 경금, 신금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가 왕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금도 핍박을 받아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금이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을목을 상해하지 않느냐? 상해합니다. 왜냐하면 을목은 자체가 아무리 일간이 왕하더라도 화초가 같기 때문에 강한 금을 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상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수를 얻어가지고 물을 얻어가지고 을목을 도와주고 관살이 물을 생하고 물이 수를 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좋은데 잘 보시면은 천간으로 수가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임수, 개수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천간에 있는 임수가 5의 뿌리를 내릴 수 없죠. 그 다음에
다음에 개수 또한 위에 뿌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모씨가 됐든 개미씨가 됐든 이 수가 천간으로 들어오지만 그 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자, 다시 보면 이렇게 한번 써놓고 한번 보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묘미는 합하지만 이거는 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이니까 일간에 뿌리는 둘 수 있을지언정 수가 살아나는 것은 아닌데, 자, 시간에 개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로 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할 때의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신히 뭐예요? 사주에 뿌리를 든 경신금이 투출해서 생수를 한다 하더라도 생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먼저 극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경신금은 어쩔 수 없이 화의 억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예요?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그렇게 작용을 크게 못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개수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금수운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해자운으로 갔을 때 개수가 좀 살아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모개미 대운 똑같죠. 천간으로 이모개미,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지가 뿌리가 하나도 없고, 오미대운은 뭐예요? 화가 가중되는 대운. 갑신을류는 뭐예요? 개수가 그래도 여기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역시나 금이 세력을 얻기 때문에 을목이 금에 의해서 피상을 당하는 것은 좀 모면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개수가 뿌리만 좀 있었다라고 하면 좀 나은 괜찮은 사주가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고요. 이 사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화가 왕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화가 금을 갖다가 파극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폐대장에 해당이 돼요. 허파죠. 허파, 폐나 대장 같은 것, 피부 같은 것도 해당이 되죠. 피부. 그래서 대장, 그다음에 피부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금에 의해서 목도 파괴가 되니까 이거는 간, 담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사주가 조열한 거예요. 조열한 것. 이모개미 대운까지만 하더라도 대운 자체가 화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이 목도 이렇게 상해를 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렸을 때 특히나 이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 폐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심장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폐가 자체가 좀 안 좋게 태어나는, 폐가 좀 약하게 태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기 때 아토피 피부염 같은 거 내지는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폐가 안 좋으니까 어렸을 때 약을 좀 많이 먹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금에 의해서 목도 파괴가 되는데, 간이 안 좋게 되면 약을 많이 먹으면 더더군다나 간의 손상이 많이 이렇게 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폐에서부터 문제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수가 살아나야지만 요것이 살아나게 되는데, 어렸을 때 이모개미 대운 때는 매우 고생을 했을 것이고요. 이 사주는 어떨 때도 조심해야 되냐면, 병술 대운 때 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술토 자체가 또 건토에다가 병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금을 갖다가 극하게 되니까, 이때 또 다시 어떤 폐라든가 폐암, 폐렴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어떤 건강상 큰 문제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가장 유행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사주들은 뭐 조금만 슬쳐도 바로 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일을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비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집안에 뭐가 필요해요? 항상 공기청정기를 좀 돌려가지고 주변 환경을 좀 먼지 없이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가 된다. 자, 이 사주 코로나19 이런 사주들이 좀 금과 목이 이렇게 조율하고 금이 파국되는 사주들은 그런 폐에 관련된 질환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